네, 안녕하세요. 시언어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판단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판단문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조건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생겼었죠? if로 시작하는데죠. 판단문이라고 알려주는 접두어가 if였고 if 다음에 괄호 안에 이제 조건식을 작성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참인 경우에 수행할 연산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산이 한 줄일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괄호 뒤에 덧붙여서 사용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 줄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대괄호로 스코프를 영역을 지정해줘서 이 안에 있는 연산은 이 if에 딸린 식들이다 라고 알려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했었죠? 이 조건식, 괄호 안에 들어갈 조건식이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0은 항상 거짓이라고 했고요. if 0이라고 하면 이 뒤에 나오는 연산은 당연히 수행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0은 항상 거짓이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0이 아닌 숫자, 예를 들어 1은 항상 참이기 때문에 항상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괄호 안에 0 혹은 1 이렇게 상수로 참 거짓을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몇 가지를 했었죠.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6가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해야 될 게 이 같다는 표시를 하는 비교 연산자였죠. 우리가 수학에서는 등호를 가지고 크기가 같음을 표시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equal이라고 하는 이 기호가 비교 연산자가 아니라 대입 연산자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얘는 항상 오른쪽에 있는 상수 또는 변수의 값을 왼쪽에다가 대입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비교 연산자로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는을 사용해서 얘는 같다는 비교 연산자로 사용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의 반대는 느낌표가 not이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not equal, 같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는 3보다 크다, 혹은 5는 7과 같다, 혹은 5는 7과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비교연산자를 사용해서 조건식을 작성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 조건식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뒤에 나올 연산이 수행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if에서 조금 더 확장된 형태의 판단문을 볼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if 뒤에 조건식이 들어가고요. 이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수행할 연산을 뒤에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거짓인 경우에 수행해야 할 연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라는 궁금증,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if가 참일 때, 조건식이 참일 때 수행해야 될 연산은 뒤에 쓴다고 하고, 거짓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것은 어떻게 작성하냐? else라고 하는 접두어를 사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else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면 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위에 조건식이 참이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라면 이 괄호 안에 거짓인 경우 수행할 연산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건식을 이제 상수 말고 변수로 작성을 해보는 연습을 할게요. int a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제가 초기화를 10이라는 값으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f a가 5보다 크다면 printf 괄호는 한 줄, printf a is greater than 5 이거를 출력해줘. 한 줄이니까 괄호는 없앨게요. 보기 불편하니까. 5보다 크다면 a라고 하는 변수의 값은 5보다 커 라는 문장을 출력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거의 반대는 뭐죠? 5보다 작거나 같다면이겠죠. 5이거나 5보다 작은 숫자라면 거짓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접두어 else를 쓴다고 했죠. else라고 하는 거는 거짓인 경우. 그러니까 얘는 이 else 뒤에는 아무것도 조건이 필요 없죠. 왜? 참인 경우에 거짓이라고 하니까 이 위에 있는 조건식의 정반대의 경우는 모두 이 else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조건을 또 다시 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라고 출력해? A is equal to 5 or is less than 5. equal or less라고 할까요? equal to or less than 5. 영어 문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A가 5보다 크니? 라고 먼저 물어봤어요. A가 5보다 크다면 if 크다면 뭘 해라? 이 문장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5보다 작거나 같다면 얘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이 위의 문장은 거짓이기 때문에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고 여기서 거짓이네 하면 바로 else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else 뒤에 있는 이 문장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빌드를 했을 때 당연히 출력될 문장은 어떤 걸까요? 당연히 위의 문장이 출력되겠죠. 네, 이제 A가 5보다 크다라고 하는 문장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A를 4라는 값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네, 아래 문장이 출력이 됐죠. 왜냐면 4라고 하는 게 A 변수랑 5랑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비교를 할 때 A라고 하는 변수 안에 4라는 값이 들어있었죠. 4는 5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얘는 거짓인 거죠. 그래서 뒤에 문장을 거들떠도 보지 않고 바로 밑에 줄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if와 else 이 두 가지 접두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else if라고 하는 접두어가 있습니다. else if는 어떤 상황에서 쓰냐면요. 조건을 하나 더 주고 싶을 거예요. 더 주고 싶을 때 조건식 2. 그러니까 조건 1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거짓인 게 판명이 났어요. 그런데 거짓인 경우의 중에서도 혹시 얘 조건에는 맞니? 하고 조건 하나 더 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건 2가 참인 경우에 수행할 연산을 뒤에다가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if 뒤에는 조건 1이 참인 경우에 수행할 연산을 작성하겠죠. 그러면 이 예에서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냐면요. else if를 쓰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else if예요. else if. if라고 하는 거는 뒤에 조건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를 쓰고 그 안에 조건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두 번째 줄로 내려오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A가 5보다 크냐고 물어봤는데 참이 아닌 경우겠죠. 참인 경우에는 이 printf 얘를 수행하고 얘네들은 거들떠 보지 않고 그냥 이 줄로 내려오는 거예요. 다음 연산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else if와 else는 전혀 보지 않아요. 왜? 판단문이라고 하는 거는 참 혹은 거짓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에 참이다 라고 했을 때는 다른 경우에는 모두 거짓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else if나 else는 보지도 않고 거짓이라는 게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if, else 마찬가지로 모두 다 어떠한 조건에 걸렸다. 참인 경우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 뒤에 있는 연산만 수행하고 나머지 조건이 걸려있는 식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바로 그 다음 연산으로 넘어간다 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가 오니 if else 이 문장으로 내려왔다는 거는 이 위에 있는 조건 1이 거짓이라는 얘기겠죠. 왜냐면 참이라면 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A가 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만 else if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혹시 이 5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중에 3보다 큰 i니? 2라고 할까요? 0으로 합시다. 0보다 큰 i니? 혹시 지금 들어온 숫자가 0보다는 크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참이라면 뭘 수행하냐면 A is greater than 0 이 문장을 출력해줘. 네. 그러면 지금 A가 4인 상황에서 어떤 이 세 문장 중에서 어떤 문장이 출력될지 여러분들 판단되시나요? 보면 두 번째 문장이 출력이 됐죠. 왜? 4라고 하는 값은 5보다는 작지만 0보다는 큰 숫자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조건 2에서 걸려서 여기에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A라고 하는 값을 마이너스 1로 바꿨다 라고 하면 세 번째 문장이 출력이 되죠. 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조건에도 거짓이고 두 번째 조건에도 거짓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else에다가 걸려서 5보다도 크지 않고 0보다도 크지 않아. 0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야.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모두 else겠네요. A가 0이더라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문장이 출력이 되겠네요. 그래서 if, else 이 판단문의 접두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한 조건에 참인 경우가 걸렸다, 생겼다 라고 하면 그 참인 경우에 수행해야 할 연산만을 수행하고 이 문장을 모두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문은 지금 세미콜론이 찍혀져 있지만 사실 이 세 개가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 덩어리에서 수행되는 연산은 하나인 거죠. 하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조건 셋 중에서 참인 경우는 이 셋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판단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문을 작성할 때 이 조건들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게 어긋나지 않게 잘 작성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조건에서는 5보다 크니? 라고 물어봐서 5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다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혹시 A가 10보다 크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당연히 얘는 항상 거짓이겠죠. 왜? 10보다 큰 애는 여기 if 첫 번째 조건에서 모두 걸려서 1로 나갔을 테니까요. 항상 5보다 작은 애들이 두 번째 줄로 내려오기 때문에 5보다 작은 애들은 항상 10보다 작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렇게 수행이 되면 이 두 번째 줄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조건을 걸러내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문을 작성하실 때는 서로 조건들이 어긋나지 않게 잘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은 이 else if는 뭐 여러 개 써도 이 사이에 여러 개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건들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잘 설계가 되어야 하고 else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마지막에 작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 if, else if, else를 모두 꼭 사용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if만 사용할 수도 있고요. if와 else만 두 개만 사용할 수도 있고 if와
else if만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if, else if, else 이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해도 된다. 그런데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은 if 접두어가 항상 첫 머리에 와야 하고 만약에 else가 쓰인다면 else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사용이 돼야 된다. 그리고 else if는 여러 개 사용해도 된다. 곱하기 여러 번 사용해도 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판단문의 형태를 확장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if, else if, else 이 세 가지 접두어만 기억하시면 사실 그 영어 문장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되는 문장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신 주의하셔야 될 거는 계속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이 조건들이 서로 배타적이도록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설계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판단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